퇴직을 앞둔 지금 마음이 시원하지 않다. 긴 세월 동안 가정을 위해 또 사회 속에서 맡은 역할을 다하며 살아온 시간이 떠오른다. 아침 일찍부터 바쁜 하루를 시작하며 가족의 안위를 책임지고 직장에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쉼없이 노력해왔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무겁고 고단했을지 차마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그 역할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스쳐갔을지도 모른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지?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어떤 존재로 남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앞두고 자신이 쓸모없어질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한다. 내가 더 이상 가정의 중심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가족에게 어떤 의미일까? 라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르는 거다. 이런 두려움은 때로 우울함과 방어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당신은 결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본다. 지금의 가족은 당신이 그간 헌신하며 쌓아온 시간 덕분에 존재한다. 당신의 노력과 사랑이 가족의 기반이 되었고 당신이 만든 울타리 속에서 가족은 자라왔다. 퇴직은 그 역할을 끝낸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역할의 형태가 바뀌는 것뿐이다. 퇴직 후에는 이런 상황도 찾아올 수 있다. 오랜 시간 바깥에서 일하며 가족을 책임져 왔기에 집 안에서는 낯선 손님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가족들도 갑자기 집에 머물게 된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할 수도 있다. 그 어색함이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든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감정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당신은 가정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고 이제는 가족과 함께 걸어갈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당신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간 가정을 책임지던 모습에서 한 발 물러서서 이제는 가족과 함께 어우러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족에게 당신의 존재는 역할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이 자리 잡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어딘가 어색하고 내가 이 가정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고민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럴 때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을 떠올려 본다. 삶의 목적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이다.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역할로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기에 삶이 분주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 목표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럴 때 고통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한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사소한 일상의 순간들, 오랜만에 배우자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웃음소리 속에서 삶은 또 다른 방향으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 한 번쯤 집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쳐 준다거나 배우자와 함께 집안일을 분담하며 새로운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다. 이런 작은 시도들은 당신과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퇴직 후의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말했다. 배우는 것은 결코 늦지 않다. 처음에는 배운다는 것 자체가 거창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사실 배움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책을 한 권 읽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도 배움이고 취미로 그리던 그림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배움이다. 어렸을 때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다루어 보는 것도 배우자와 함께 요리를 배우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된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퇴직은 잃어버린 기회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이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배움은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기쁨을 느끼게 해준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하며 다시 한번 삶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퇴직 후의 시간은 혼자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은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고 있었나?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해왔다면 이제는 나의 진짜 행복을 찾아야 할 때다. 행복은 거창한 목표를 이루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아침에 느껴지는 따뜻한 햇살, 가족과 함께 나누는 웃음, 좋아하는 일을 하며 느끼는 뿌듯함 속에서 행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다. 서두르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자. 그 즐거움이 쌓여 새로운 인생의 길을 만들어줄 것이다. 퇴직은 끝이 아니다. 당신의 삶에서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지금까지의 시간은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충분하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새로운 배움의 기회, 그리고 내면의 평온함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란다. 앞으로의 당신의 삶이 더 풍요롭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퇴직을 앞둔 지금 마음이 시원하지 않다. 긴 세월 동안 가정을 위해 또 사회 속에서 맡은 역할을 다하며 살아온 시간이 떠오른다. 아침 일찍부터 바쁜 하루를 시작하며 가족의 안위를 책임지고 직장에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쉼없이 노력해왔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무겁고 고단했을지 차마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그 역할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스쳐갔을지도 모른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지?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어떤 존재로 남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앞두고 자신이 쓸모없어질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한다. 내가 더 이상 가정의 중심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가족에게 어떤 의미일까? 라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르는 거다. 이런 두려움은 때로 우울함과 방어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당신은 결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본다. 지금의 가족은 당신이 그간 헌신하며 쌓아온 시간 덕분에 존재한다. 당신의 노력과 사랑이 가족의 기반이 되었고 당신이 만든 울타리 속에서 가족은 자라왔다. 퇴직은 그 역할을 끝낸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역할의 형태가 바뀌는 것뿐이다. 퇴직 후에는 이런 상황도 찾아올 수 있다. 오랜 시간 바깥에서 일하며 가족을 책임져 왔기에 집 안에서는 낯선 손님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가족들도 갑자기 집에 머물게 된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할 수도 있다. 그 어색함이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든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감정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당신은 가정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고 이제는 가족과 함께 걸어갈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당신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간 가정을 책임지던 모습에서 한 발 물러서서 이제는 가족과 함께 어우러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족에게 당신의 존재는 역할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이 자리 잡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어딘가 어색하고 내가 이 가정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고민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럴 때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을 떠올려 본다. 삶의 목적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이다.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역할로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기에 삶이 분주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 목표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럴 때 고통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한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사소한 일상의 순간들, 오랜만에 배우자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웃음소리 속에서 삶은 또 다른 방향으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 한 번쯤 집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쳐 준다거나 배우자와 함께 집안일을 분담하며 새로운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다. 이런 작은 시도들은 당신과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퇴직 후의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말했다. 배우는 것은 결코 늦지 않다. 처음에는 배운다는 것 자체가 거창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사실 배움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책을 한 권 읽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도 배움이고, 취미로 그리던 그림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배움이다. 어렸을 때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다루어 보는 것도, 배우자와 함께 요리를 배우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된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퇴직은 잃어버린 기회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이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배움은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기쁨을 느끼게 해준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하며 다시 한번 삶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퇴직 후의 시간은 혼자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은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고 있었나?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해왔다면 이제는 나의 진짜 행복을 찾아야 할 때다. 행복은 거창한 목표를 이루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아침에 느껴지는 따뜻한 햇살, 가족과 함께 나누는 웃음, 좋아하는 일을 하며 느끼는 뿌듯함 속에서 행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다. 서두르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자. 그 즐거움이 쌓여 새로운 인생의 길을 만들어줄 것이다. 퇴직은 끝이 아니다. 당신의 삶에서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지금까지의 시간은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충분하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새로운 배움의 기회, 그리고 내면의 평온함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란다. 앞으로의 당신의 삶이 더 풍요롭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퇴직을 앞둔 지금 마음이 시원하지 않다. 긴 세월 동안 가정을 위해 또 사회 속에서 맡은 역할을 다하며 살아온 시간이 떠오른다. 아침 일찍부터 바쁜 하루를 시작하며 가족의 안위를 책임지고 직장에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쉼없이 노력해왔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무겁고 고단했을지 차마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그 역할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스쳐갔을지도 모른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지?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어떤 존재로 남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앞두고 자신이 쓸모없어질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한다. 내가 더 이상 가정의 중심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가족에게 어떤 의미일까? 라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르는 거다. 이런 두려움은 때로 우울함과 방어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당신은 결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본다. 지금의 가족은 당신이 그간 헌신하며 쌓아온 시간 덕분에 존재한다. 당신의 노력과 사랑이 가족의 기반이 되었고, 당신이 만든 울타리 속에서 가족은 자라왔다. 퇴직은 그 역할을 끝낸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역할의 형태가 바뀌는 것뿐이다. 퇴직 후에는 이런 상황도 찾아올 수 있다. 오랜 시간 바깥에서 일하며 가족을 책임져 왔기에 집 안에서는 낯선 손님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가족들도 갑자기 집에 머물게 된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할 수도 있다. 그 어색함이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든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감정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당신은 가정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고, 이제는 가족과 함께 걸어갈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당신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간 가정을 책임지던 모습에서 한 발 물러서서 이제는 가족과 함께 어우러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족에게 당신의 존재는 역할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이 자리 잡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어딘가 어색하고 내가 이 가정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고민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럴 때는 프리드리 니체의 말을 떠올려 본다. 삶의 목적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이다.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역할로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기에 삶이 분주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 목표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럴 때 고통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한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사소한 일상의 순간들, 오랜만에 배우자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웃음소리 속에서 삶은 또 다른 방향으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 한 번쯤 집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쳐 준다거나 배우자와 함께 집안일을 분담하며 새로운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다. 이런 작은 시도들은 당신과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퇴직 후의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말했다. 배우는 것은 결코 늦지 않다. 처음에는 배운다는 것 자체가 거창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사실 배움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책을 한 권 읽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도 배움이고, 취미로 그리던 그림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배움이다. 어렸을 때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다루어 보는 것도, 배우자와 함께 요리를 배우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된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퇴직은 잃어버린 기회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이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배움은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기쁨을 느끼게 해준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하며 다시 한번 삶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퇴직 후의 시간은 혼자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은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고 있었나?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해왔다면, 이제는 나의 진짜 행복을 찾아야 할 때다. 행복은 거창한 목표를 이루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아침에 느껴지는 따뜻한 햇살, 가족과 함께 나누는 웃음, 좋아하는 일을 하며 느끼는 뿌듯함 속에서 행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다. 서두르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자. 그 즐거움이 쌓여 새로운 인생의 길을 만들어줄 것이다. 퇴직은 끝이 아니다. 당신의 삶에서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지금까지의 시간은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충분하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새로운 배움의 기회, 그리고 내면의 평온함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란다. 앞으로의 당신의 삶이 더 풍요롭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